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 팩터를 더해주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나옵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 자, 요건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주권 시장, 주식 시장의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나오는 거죠. 무위험 수익률은 뭐냐? 그 회사, 그 나라의 그러니까 뭐랄까 공채라고 하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예. 그 수익률입니다. 거의. 예. 그럼 한 3% 정도 되겠죠. 3에서 4% 정도. 그리고 리스크 팩터는 이제 나라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식 시장이 요 주식시장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가 디비에이션들이 있을 겁니다. 예, 요거를 이제 추정해 봅니다. 그랬을 때 리스크 팩터가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주식은 이렇게 가니까 코스피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얼마나 더 디비에이션이 있었느냐, 요 채권 수익률보다 어느 정도의 어떤 디비에이션이 있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찾아냈는데 여기가 우리나라는 한 6.5에서 7% 정도를 말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한신평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해냈는데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 4.5에서 한 5%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트 기본적으로 한국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한 10에서 12% 정도로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죠? 네. 미국의 경우는 뭐 7%에서 8% 정도. 유럽은 좀 더 안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좀 많이 달라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10% 정도 이상은 디스카운트 어떤 수익률을 요구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익률과 할인율은 같은 개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투자 일단 하면 이 주식에서는 무조건 일단 10% 이상의 이익을 내겠다라는 기본적인 것이, 그러니까 10%를 이익을 낸다는 것은 10% 정도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전혀 국공채야, 국공채.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국공채의 경우는 뭐 사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이제 뭐 손실이 날 경우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이익률도 수익률도 적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 코스피의 수익률이죠. 코스피의 수익률이고,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떠냐? 자, 우리 회사는 어떤 거냐? 베타제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이제 간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주가가 더 볼레타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가 이제 요 기본적으로 이런 코스피에 대비해서 디비에이션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베타 값이 주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코스피를 1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베타가 좀 심하면 이 베타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뭐 이런 되게 좀 안정적인 주식들 보면 베타가 거의 없는 거죠. 1이죠. 그야말로. 코스피를 1이라고 봤을 때 곱하기 1이면 1이죠. 예, 거의 뭐 비슷합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그대로 10% 정도 된다. 우리 코스피를 10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회사 주식은 요거보다는 좀 더 볼레타일하게 움직인다 했을 때는 1.2 정도 된다 하면 우리 회사의 디스카 1.2가 되겠죠. 한 12%가 되겠죠. 10%에다가 1.2로 곱하면. 그래서 이 베타가 얼마냐, 우리나라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더 볼레타일하게 움직이느냐로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이제 WAC이라고 하면 요거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인데 cost of capital이 아까 이제 cost of capital이 아까 정해준 대로
어떤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의 커스트 오브 캐피탈의 베타를 우리 한 건데, 코스피를 일단 10%로 잡았을 때 우리 회사는 1.2라고 했을 때 우리는 12%다. 우리 회사의 커스트 오브 캐피탈은 12%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은 채권 우리 갖고 있는 라이빌리티와 주식의 포션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산과 부채가 있을 때 요 쉽게 얘기하면 자본과 부채가 있는데, 부채 포션이 예를 들면 30%다. 그다음에 자본 포션이 70%다 했을 때 70%에 대해서는 12%의 어떤 그런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되고, 부채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훨씬 적죠. 여기는 이자율이 솔직히 일반 회사들은 뭐 5%도 될 수 있고 뭐 7%도 될 수 있고, 그 가지고 있는 차입금의 어떤 그런 프로파일에 따라서 여기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의 경우에는 12%에서 그 70%에 대해서 12%에 대한 어떤 그런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면, 부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그 부채의 어떤 그 이자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균 이자율, 예를 들면 이 회사는 5%가 평균 이자율이다 했을 땐 5%에 대해서의 30%는 5%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자본이 7조고 부채가 3조다. 그럼 요기에는 5%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는 10%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3, 5, 15가 되고 70, 70이 되고, 그래서 95%를 10으로 나눴을 때 9.5를, 그렇죠? 3조에 뭐 하여간 9.5 나눴을 때 여기에 그 에버리지 그 디스카운트는 9.5가 돼야 되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부채에 비해서는 대해서는 5%를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차입에 대해서는 자본에 대해서는 여기는 부채, 자본. 그러니까 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적용될 만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냥 자본만 보면 10%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부채가 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을 때 좀 이제 낮아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라는 거는 이런 가중 평균, 부채와 자본의 가중을 평균을 해서 봤을 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회사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경우는 이제 10%의 가중 평균된 커스트 에버리지 커스트 오브 캐피탈을 활용을 합니다. 자,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갖고 와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컨티뉴잉 밸류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 부분이 좀 헷갈려 갖고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 포뮬러를 자체를 그 기억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년 이후에 그러면 11년째부터의 어떤 성장률은 어떻게 보겠냐? 보통 회사는 이제 그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 한 3% 정도, 3, 4% 정도가 되는데, 그 나라에 따라서 그렇지만 한 10년 후에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 그냥 보통 한 물가 성장률 정도로 보면 적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 성장,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익이 예를 들어서 캐시플로우가 프리 캐시플로우가 2100 이제 10년이니까 2900이죠. 6190인데 1, 2, 3, 4, 5, 6, 1, 2, 3, 4, 5, 6, 8, 9, 10. 2023년에는 그러면 이게 얼마냐라는 거죠. 22년도에, 근데 이제 22년도가 좀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요 3년에
과거 3년에 이거를 그냥 평균치로 내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보면 한 1878억 정도가 되잖아요. 1878억에다가 영구 성장률을 한번 곱해보면 그 다음에는 3%가 성장한다는 얘기니까 1.03을 곱해볼게요. 그러니까 2933, 4가 납니다. 그죠? 예. 1900억 정도가 되는데 1900억을 영구 가치로 보는 거죠. 이게 앞으로 쭉 3% 정도가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디스카운트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계산하냐면 1935에다가 소위 디스카운트 레이트에서 죄송합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에서 다시요. 요거를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 디스카운트 레이트에서 영구 성장률을 빼주는 걸로 계산하더라. 예.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이제 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더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구 성장률에다가 영구 성장 쭉 하고 디스카운트는 또 디스카운트가 쭉 되니까 그거를 두 개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구 성장률 팩터로 요 상황에서 요 때에 그거를 이제 그냥 딱 가져와 오는 걸로 그렇게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 모델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해줍니다. 0.386이 되겠죠. 2조 7,638억에 대한 현재 가치는 10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을 다 더하면 10년을 더하면 7,800억인데 연구 가치는 한 10억 10조가 돼서 1조가 돼서 이 회사의 영업 가치, 소위 말하는 영업 가치 오퍼레이팅 밸류는 1조 8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가치 말고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 같은 게 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뭐 투자하는 뭐 시큐리티들 같은 거 갖고 있는 건 이제 더해주죠. 그거를 현재 가치가 있으니까 그건 바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건 이제 예산 없습니다. 그런 게 1,800억, 2조 8천억 정도가 되고 거기서 이제 데트가 얼마 갖고 있느냐를 빼줘야 됩니다. 현재 그 데트가 여기서 말하는 데트는요. 차입금을 얘기합니다. 그 부채가 아니라 차입금입니다. 영어로 데트는 차입금입니다. 예. 그 부채는 라이빌리티죠, 영어로. 그래서 차입은 데트고요. 1,000억을 빼주죠. 이 회사가 이제 1,000억 정도의 차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퀴티 밸류는 1조 7천억이고, 요거를 이제 그 쉐어 가치로 몇 주를 갖고 있느냐, 뭐 예, 요게 지금 이제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 1억 주 정도인가요? 1억 주로 나누면 각 쉐어당 17,000원이 되나요? 뭐 그런 거 같은데 1억 주가 아니라 1,000만 주인가? 예, 뭐 중요한 건 하여간 그 주수로 나눈다는 거죠. 예, 그 시총을 주수로 나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DCF가 계산이 됩니다.